안녕하세요. 수학강 서준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을 제목을 이렇게 정해 봤어요. 고등수학에 대하여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 가장 많이 점수 변화를 겪는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입니다. 그래서 고등수학에 대해서라고 한번 제목을 적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 경력은 이렇고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크게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걸 주제를 모두 4개를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고등수학의 특징이 있어요. 중등수학하고 고등수학 두 개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걸 보통 학생들도 부모님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그 방법 그대로 고등학교 때 와서 열심히 하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 고등수학의 특징을 좀 분명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고등수학의 특징에 따라서 중등수학하고 공부 방법을 조금 달리해 주셔야 됩니다. 고등수학하고 중등수학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공부 방법을 똑같이 유지하면 당연히 중간에 뭔가 차이가 생기는 그 갭을 메꾸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제 수업 강좌 안내하고요. 학생 관리 안내하고 이렇게 해서 모두 4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이 주제가 4가지인데 그 중에 2가지는 정보이고요. 2가지는 광고입니다. 당연히 앞에 있는 특징하고요. 공부 방법은 정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보는 정보로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아래에 있는 강좌 안내하고 학생 관리 이거는 뭐 선생님 수업 잘합니다. 뭐 저한테 보내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는 광고로 받아들이시고요. 정보는 정보로 받아들이시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2개 구별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고등수학의 특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중학교 수학 문제집을 한번 열어보면요. 문제집이 요거 스캔해 온 화면인데요. 위에 요만큼 개념이 있고요. 계속 문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개념이 요만큼 들어가 있고 문제가 계속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등수학은요. 개념이 아주 짧고요. 문제를 열심히 뭐라고 할까요?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이제 시험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중학교를 내신을 잘 만들어주는 학원인 경우에는 그 특정 중학교에 뭐라고 할까요? 관여도 기출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이제 잔뜩 한 7, 8년도 걸 가지고 있고 그걸 여러 번 아이들한테 반복시켜서 아이들이 거의 문제를 외우다시피 해서 들어가면 그게 심리적인 안정감의 기반이 되는 거죠.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또 비슷하게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숫자도 똑같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나 이거 아는데 하면서 풀이 방법을 이제 머릿속에 다 암기한 상태에서 이제 시험을 보니까 시험이 점수가 괜찮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풀고 많이 외운 친구들이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고등수학은요, 혹시 예전에 정석 기억나세요? 정석은 수학책인데도 딱 펴보면 갑자기 공식이 안 나오고 뭐라고 이렇게 말이 한참 나오고요. 끝에 기억나세요? 유제 그래가지고 한 문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는요, 문제가요, 이 개념을 외우고 열심히 하면 점수가 괜찮게 나와요. 근데 고등수학은요, 이게 완전히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많은 개념들을 정확하게 인지할 줄 알아야 문제풀이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중등 수학 시험 문제는요, 대부분 비슷한 유형들에서 많이 뽑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풀어보면 점수가 잘 나오는데요. 고등수학은요, 이게 고등수학 정도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절대 문제집에 있는 걸 그대로 따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수학 정도 되는 선생님들 레벨이면 문제를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내실 수 있어서 아이들이요,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선 시험 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이게 미리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고등수학에서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시험지 딱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아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유형별로 외웠는데 아는 유형이 안 나왔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유형에 적응을 잘 못하겠어요. 그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방법을 꼭 바꿔주셔야 돼요. 중학교 때 조금 그냥 공식만 외우고 문제를 많이 풀었다면 고등학교 때는 이 뭐라고 했던 이 유도 과정 있잖아요. 그 유도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반드시 그 유도 과정을 스스로 다 꼼꼼히 해봐야 돼요. 이것은 정보입니다, 여러분. 그냥 광고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보니까요. 혹시 학생이 보고 있다면 반드시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그 압축된 말들을 스스로 다 유도해보고 공식 과정, 유도 과정 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도 반드시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그 유도 과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이런 짓을 하잖아요. 공식 열심히 외우고 유형 열심히 외우고 문제 많이 풀어서 들어가면 점수가 막 흔들흔들하기 시작해요. 이게 학교가 문제가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쉬워도 드립다 외우고 들어가면 아는 문제가 없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열심히 준비한 학생도 이게 안 나오니까 공부 방법을 꼭 바꿔주셔야 돼요. 수학만큼은 공부 방법을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학 공부 방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수학적 사고 방법이 모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산이라는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역산, 세 번째는 융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수학이 아시다시피 증명의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렵습니다 얘기하면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죄송한데 수학 수업을 조금 해야겠는데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산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산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융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수능 문제는 융합형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이것저것 개념을 막 섞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이제 정산부터 좀 해보는데요. 이 정산과 역산이 미분과 적분이 서로 정산과 역산 관계거든요. 근데 그걸로 하면 저한테 화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9구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단 괜찮으시겠어요?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9 괜찮으시겠습니까? 2단 중에 제일 어렵다는 건데 괜찮으세요? 2, 9 요렇게. 그래서 2 곱하기 9가 얼마인지를 찾는 것이 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 9 저는 슈발 뭐 이렇게 읽어요. 그냥 받아들여 주시죠. 그래서 2 곱하기 9가 슈발이 되는 것을 정산이라고 한다면 역산은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인버스, 이걸 뒤집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뒤집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네모 곱하기 초딩이냐고요? 네모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되는데 갑자기 다른 숫자가 되겠다는 건 이해되세요? 3단 괜찮으세요?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3, 6도 되겠죠? 근데 6, 3도 되겠죠? 물론 얘도 돼요. 물론 얘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벌써 숫자가 이 9를 뒤집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근데 또 돼요.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도 플러스 되는 건 기억나세요? 네. 근데 또 돼요. 혹시 분수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얘하고 얘가 곱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끝난 걸까요?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되겠다는 건 이해되세요? 이렇게 돼도 되잖아요. 끝난 것 같죠? 아니에요. 또 있어요. 혹시 소수 기억나십니까? 화내시는 건 아니죠? 얘가 이것도 되잖아요. 그리고 끝난 것 같죠? 아니에요. 여기에 마이너스도 돼요. 얘도 되겠다는 건 이해되세요? 끝난 것 같죠? 아니에요. 또 돼요. 혹시 루트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루트 슈발 루트 슈발 얘 둘을 곱해도 슈발이 돼요. 끝난 것 같죠? 또 마이너스를 붙여요. 이렇게 이쯤 되면 끝난 것 같죠? 아니에요. 복소수라고 그래서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숫자가 있어요. 루트 17에 마이너스 i에다가 곱하기 루트 17에 플러스 i를 곱해도 돼요. 끝난 것 같죠? 아니에요.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애가 또 돼요. 그러니까 이 9만 뒤집었을 뿐 이만큼 숫자가 다 발생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숫자를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한 4월쯤 되면 다 배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여기 있는 네모 안에 만약에 얘 들어가는 숫자를 x라고 하고요, 여기 들어가는 숫자를 y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문제를 풀 수 없게 됐다고 생각이 되면 돼요. 왜냐? 숫자가 너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많은 숫자 중에 어떻게 답을 찾아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에 제한 범위가 붙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y가 6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 순간에 x가 몇으로 결정되죠? 3으로 결정되고요. y가 6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중요할까요? 제한 범위가 중요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계산이 중요할까요? 제한 범위가 중요할까요? 제한 범위가 중요한 거죠? 계산이 중요할까요? 제한 범위가 중요할까요? 제한 범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한 범위가 중요합니다. 고등수학은요, 제한 범위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계속 뭐만 했었죠? 계산. 대부분 이 정산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시험 점수를 맞았는데 고등수학의 문제가 다 이래요. 그러니까 역산하게 되면요, 3단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6단도 정확하게 알아야 이걸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개념의 깊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스스로 다 개념을 유도해 보는 과정 중에 그 문제들이 대부분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계산만 많이 하니까 이 제한 범위를 잘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자꾸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고등수학은요, 문제들이요, 대부분 다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거 좀 지우죠. 이렇게 돼요. 중학교 때는 식을 가지고 뭘 찾아내라고 하죠. 답을 찾아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등수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를 주고요, 답을 주고 뭘 완성하라고 할까요? 식을 완성하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대다수의 문제예요. 그리고 식을 주고요, 우리가 보통 뭘 그리죠? 그래프 그려서 이제 보통 수학은 해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프를 주고요, 거꾸로 뭘 완성하라고 하죠? 식을 완성하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다수의 문제들이 다 역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때 정산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잘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제한 범위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제한 범위를 잘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거의 10년 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바뀌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아이들 스스로도 그렇게 훈련을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수능 문제가 융합 문제니까요, 이렇게 된 문제를 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산한 문제를 막 뒤섞어서 문제를 까다롭게 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몇 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좀 지우죠. 그래서 제가 내신 문제를 몇 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내신 문제 입 잘 보이십니까? 2차 방정식인데요. 2차 방정식은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렇게 많이 했던 방정식들이에요. 그래서 보자마자 2차 방정식이니까 계산해야지 이렇게 딱 달려들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십니까? a의 x제곱에 bx, 어라? 숫자가 없어요. 식에 숫자가 없어요. 얘도 숫자가 없고 얘도 숫자가 없어요. 숫자는 2하고 0만 숫자죠. 나머지는 지금 숫자가 아예 없어요. 계산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내신 문제가 이런 게 딱 나왔다, 계산하려고 했는데 계산이 안 된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나 이 문제 몰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끝에 있는 공통근이라는 이 실수인 공통근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면 당연히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계산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신 문제만 이럴까요? 아니에요. 수능 문제도 한번 살펴보시죠. 첫 줄 보이십니까? 계산은 하지 않겠어요? 제한 범위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 안에 몇 가지 개념이 섞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양의 실수만 보래요. 음수는 보지 말래요. 두 번째, 로그가 있는데요, 자연수만 또 보래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양의 실수, 두 번째 자연수, 그 다음에 만족시키는 모든 애들을 곱해가지고 계산해라, 그렇게 돼 있는데요. 숫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숫자가 어딨죠? 여기 1 있나요? 그렇죠? 여기 1 숫자 있고, 또 숫자 어딨죠? 여기 2 정도 돼 있죠? 이게 수능 20번 문항이거든요. 그리고 4점짜리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4점짜리 문항이니까 융합형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들이요, 가만히 보시면 계산한다기보다는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 인지한 그 여러 가지 제한 범위를 가지고 식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수능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수능 문제 대부분 4점짜리 문항들은요, 이것저것 섞어서 만들어진 융합 문제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제한 범위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가 풀리고요. 당연히 4점짜리가 문항수가 적은데요. 전체 합해서는 비율이 제법 높습니다. 그래서 4점짜리 문항이 52%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융합형 문제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연습이 1학년 때부터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공식만 딱 띄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전체 개념을 스스로 유도해보고 교과서에다 밑줄 긋지 마시고 반드시 스스로 다 유도하셔서 자기가 꼼꼼히 다 유도 과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유도 과정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논리적인 전개 과정이 있었는지를 학생 스스로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고등수학에서 자꾸 아마 헷갈릴 거예요. 그리고 유형을 외우려고 들면 안 됩니다. 모르는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모르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더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개념을 써야 될까?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죠. 유형을 외워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등수학에서 문제가 계속 어렵게만 느껴지고요.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대처 방법이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보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광고입니다. 이제 마음이 좀 가벼워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개념 완성 강좌가 있고요, 심화 완성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완성 강좌할 때도요, 절대 개념을 그냥 문제풀이의 도구로 쓰질 않아요. 그래서 3시간 수업을 한다 그러면 1시간 반은 충실히 개념의 설명을 시간을 투자합니다. 개념 설명에. 그리고 나머지 5는 문제풀이에 충실히 하고요. 방학 중에 아이들이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개념 유도해보고 하기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방학 중 수업은 이렇게 구성하고요. 자체 교재하고 시중 교재 쓰는데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화 완성 강좌는 학기가 딱 시작되면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헷갈리지 않고요. 어려운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게 개념 3, 문제풀이 7 그 정도로 적절히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애쓰고요. 그리고 자체 교재하고 이제 바로 직전에 학교 들어가면 학교 프린트라든가 부교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문제 풀리고 그걸로 또 유형 만들어서 가능한 그 학교 프린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아이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비슷하게 만들어 주려고 아주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수업 중에 쓰는 교재인데요. 조금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개념 완성 강좌할 때 쓰는 개념 정리 노트고요. 그리고 얘가 문제풀이인데요. 일부러 이렇게 둘로 이원화했습니다. 얘는 A4 사이즈고요. 얘는 B4 사이즈예요. 제가 왜 B4 사이즈로 만들었는지 조금 이해되세요? 지금 이 안에 있는 이 화면이 여기에 있는 그 종인데요. 학생들이 처음 받으면 얘는 제가 일부러 가운데도 좀 비워놨습니다만 이렇게 가운데 4개의 주제에 대해서 백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저하고 같이 계속 개념을 유도하면서 다 아이들한테 쓰도록 유도합니다. 고등수학인데요. 책에다 밑줄 긋는다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유도 안 해봤던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무슨 문제를 정확하게 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업 중에 가능한 다 학생들하고 같이 유도해요. 그리고 여기 이 종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뒷장을 넘겨보면 또 집중 탐구를 해서 여기 보면 또 뒤에 백지, B4 사이즈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다 또 뭐 할까요? 진짜 중요한 유도 과정 있잖아요. 그 유도 과정 같이 다시 한번 해보고 당연히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아이들이 스스로 복습할 수 있도록 뒤에 또 비슷한 종이를 또 붙여놨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아이들한테 개념을 꼭 스스로 유도해보고 그리고 수업 중에 당연히 꼼꼼히 잘 설명해 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받으면 이 상태가 되는데요. 당연히 핵심 4개의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수업을 마치면 이렇게 4개의 주제에 대해서 각각 다 학생이 스스로 그래프도 그려보고 필기도 해보고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아주 애를 씁니다. 그리고 진짜 필요한 공식 유도 과정 있잖아요. 그 유도 과정들은 여기에 이렇게 위에 주제도 쓰게 하고요. 학생이 스스로 다 같이 유도해요. 그래서 저만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도 같이 유도하고요. 당연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책에다 절대 밑줄 긋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실제로 제가 쓰는 교재, 문제풀이용 교재인데요. 이름을 잘 짓지 않았어요? 개념의 연결 이렇게 지었습니다. 문제 풀 때 뭘 써보자는 거죠?
개념을 써서 문제를 풀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유형 없이 막 뒤섞어 놨고요. 이 문제 풀 때 어떤 개념을 써야 될지 옆에다가 또 빈 공간을 일부러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어떤 개념 옆에다 쓰고 이 문제 풀 때 어떤 개념 옆에다 쓰고 이렇게 해서 계속 문제 풀 때마다 개념을 복습시키려고 포인트를 잡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개념 완성 강좌 다 본인이 수강을 했다면 이건 이제 심화 완성 강좌하는 교재인데요. 역시 똑같이 비포 사이즈로 만들었고요. 이번엔 약간 이쪽으로 넘기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걸 그대로 제가 스캔해 놓은 건데요. 여기 옆에 저하고 기본 개념 완성 강좌를 들었다면 이 4개의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이 다 숙지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다시 한번 또 여기에다가 같이 유도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개념도 복습할 수 있게 또 그렇게 유도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모양이고요. 이 4개의 주제에 대해서 다 알 테니까 여기 심화 개념을 적용해서 어떻게 됐든 문제에 또 적용할 수 있게. 그리고 문제집도 있는데요. 문제의 구성이라고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서 이게 문제가 이렇게 융합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런 걸 좀 명확하게 확인하는 포인트를 맞춰서 문제집을 만들었고요. 매년 나오는 모의고사라든가 수능이라든가 그런 걸 좀 업데이트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문제가 어려우니까 아래 빈 공간을 좀 마련해 놨고요. 당연히 이 문제 풀 때 어떤 개념을 써야 될지 또 옆에다가 또 필기하게 해요. 계속 아무튼 포인트는 정확하게 잘 가리키고 그걸 아이들한테 계속 복습시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일 테니까 아이들한테 복습시키려고 아주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주차별 모의고사가 나가는데요. 이게 주차별 모의고사 비포 사이즈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넘겨보면 이게 보통 한 5회, 6회 정도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회차별로 만들어 놨고요. 뒤에 당연히 답지도 다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하루에 2, 3회 정도 이렇게 풀어볼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일부러 유형을 다 뒤섞었어요. 유형이 있으면 위에 게 해결되면 아래 게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도록 막 유형을 뒤섞어서 아이들의 변별력을 좀 높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문제 풀기 전에 처음에 딱 첫 장을 열어보면 이게 제일 앞에 첫 회 페이지인데요. 여기 옆에 또 제가 수업한 그 개념의 언어 그대로 다시 한번 또 서술해 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회 풀기 전에 한번 펴서 한번 또 읽어보고 또 풀고 2회 풀기 전에 펴서 또 한번 또 읽어보고 또 하고 이렇게 하도록 계속 복습의 포인트를 맞추어서 수업을 짰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타이핑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수업한 언어 그대로 아이들한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복습을 하려면 배운 내용 그대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써놓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하려고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보시면 요즘 서술형 문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들이 모의고사 뒤에 보면 객관식도 있습니다만 서술형을 따로 배치해 놨어요. 그래서 칸도 약간 벌려놓고요. 아이들이 서술 과정 중에 누락되는 게 없도록 그렇게 연습시키려고 모의고사도 따로 더 신경 써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혹시 개념이 좀 부족한 학생이라든가 모의고사는 제가 따로 지금 해설 강의를 제작하고 있는데 전문항 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문항들만 따로 좀 띄어서 촬영해 놓은 다음에요. 아이들이 필요한 질문이 있다면 제가 회차별로 이렇게 올리려고 지금 영상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도 필요한 게 있으면 따로 좀 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고 또 복습해라 이렇게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몇몇 학생은 계속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수업하고요, 숙제 검사하고요, 필요하면 혹시 테스트를 받다든가 그러면 따로 그렇게 필요한 내용도 따로 문자로 보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것이 모두 4가지였는데요. 다른 거는 뭐 제 수업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좀 잊으시더라도 고등수학의 특징이 있어요. 진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등수학하고 하던 그 방법 그대로 하면 점수가 흔들흔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1학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안 나오니까 부모님들이 학원을 막 여기저기 몇 군데 막 옮기세요. 그러면 이것은 광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보입니다. 막 옮기다가 선생님마다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여기 가면 저렇게 설명하고 저기 가면 저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설명하고 하니까 1학년 때 학원을 막 여러 개 옮기다가 아주 많이 점수가 오히려 더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을 꼭 좀 바꿔주시고요. 유도하는 과정에 공부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이것은 정보입니다. 어떤 선생님한테 어떻게 물어보시더라도 분명히 유도 과정을 다 한번 해보라고 할 거예요. 근데 학생이 그게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선생님을 찾는 건 맞고요. 그러니까 꼭 공부 방법을 바꿔주셔서 이게 혹시 학생이 보고 있다면 꼭 스스로 유도해 보셔야 되고요. 부모님이 보고 계시다면 우리 아이의 공부 방법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요. 1학년 때는 점수가 좀 흔들흔들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10년 동안 계속 이상한 짓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 수학의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공부 방법을 꼭 견지하셔서 3년 동안 계속 수학을 그렇게 한다면 수능 가서도요, 분명히 좋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